안녕하세요. 지니 책방의 김지니입니다. 말과 행동의 트렌드가 있대도 본질은 변하지 않는 듯하죠. 꼭 지켜야 하고 꼭 통하는 것들이요. 다 알고 있대도 실천은 또 다른 몫일 거예요. 저도 제 언행을 곱씹으며 이 시간 꾸려보고 있답니다. 쇼펜하우어의 말들 속으로 지금 쏙 들어가 보죠. 분별력을 길러라. 분별력 있는 사고와 태도를 유지하는 것은 언행에 있어서 첫째가는 최고의 규칙이다. 그리고 지위가 높아질수록 더욱더 타당한 규칙은 작은 지혜가 큰 재치보다 낫다는 것이다. 거기서 사람은 커다란 갈채를 받지 않고도 안전하게 걸을 수 있다. 지혜롭다는 평판은 명예의 승리다. 능력을 헤아릴 수 없게 하라. 지혜로운 자는 결코 자기 능력의 깊이를 드러내지 않는다. 사람들이 그를 알되 그의 깊이를 헤아리지 못하게 하라. 되도록 내 능력의 한계를 드러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실망할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니까. 아무리 대단한 능력이 있어도 이를 정확히 알리는 것보다 추측과 의문을 품게 하는 편이 더 큰 숭배를 불러일으킨다. 항상 농담만 하지는 마라. 진지할 때 이성이 드러나고 그것은 익살보다 많은 명예를 가져다 준다. 항상 농담하는 자는 사람들에게 진지함을 보일 수 없다. 이미 거짓말쟁이로 취급해버리기 때문이다. 거짓말쟁이에게는 거짓말이, 익살꾼에게는 익살이 두렵다. 항상 농담하는 사람은 도대체 분별 있게 이야기를 하는지 결코 알 수가 없다. 분별이 너무 많으면 마치 없는 것과도 같다. 쉴 새 없이 익살처럼 피곤한 것도 없다. 익살꾼이라는 명성을 얻은 자는 그 대가로 지혜로운 자라는 명예를 잃기가 쉽다. 그러니 가끔 익살을 부리더라도 보통 때는 진지할 필요가 있다. 세상의 절반이 다른 절반을 비웃는다. 양쪽 다 바보다. 그들이 선택하는 대로 다 좋게 되거나 다 나쁘게 된다. 매사를 자기 생각대로만 하려는 자는 참을 수 없는 바보다. 거기에는 진정한 머리 대신 경솔한 감각만이 있을 뿐이다. 어떠한 과실이라도 그것을 감싸주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다. 그러니 우리 일이 몇몇 사람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용기를 잃을 필요는 없다.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러나 찬사에 들뜨지는 마라. 그것을 배척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명망 있는 사람들이 주는 찬사가 진짜 만족을 주는 찬사다. 어떤 한 사람의 찬사나 일시적 또는 한때만 지속되는 찬사를 위해 사는 것은 나를 그 안에 가두는 일이다. 자기 분야에서 권위자가 되라. 위엄을 갖춰라. 제왕이 아니어도 누구나 자기 영역에서 위엄을 지녀야 한다. 행동은 고귀하게, 생각은 높이하여 매사 추진할 때 제왕과 같은 업적을 이룩하라. 권력에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추앙받는 도덕 속에 진정 제왕다움이 있다. 그리고 위대함을 이상으로 삼는 사람은 그 위대함을 늘 경외해야만 한다. 번거로운 짐이 되지 마라. 복잡한 일상의 사람이나 화제의 주인공은 폐를 끼치기 쉽다. 단순한 것이 매력적이고 일의 진행에도 더 적절하다. 좋은 것이 짧으면 곱절로 좋다. 나쁜 것도 수량이 적으면 꼭 나쁘지만도 않다. 난해한 것보다 핵심적인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지혜로운 자는 특히 훌륭한 사람들에게 폐가 되지 않도록 하라. 그들은 바쁘다. 빨리 나오는 것이 현명한 것이다. 자신의 행복을 자랑하지 마라. 성격이 눈에 띌 때보다 신분이나 위엄이 화려하게 보일 때 감정이 더 상하기 쉽다.
자신을 늘 중심인물로 만들면 미움을 산다. 질투를 일으키지 마라. 남이 공경해 주기를 바랄수록 공경은 멀어진다. 공경은 타인의 의사에 달렸으니까. 그러니 공경은 취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 얻어지는 것이다. 높은 직위일수록 그에 맞는 명망이 요구된다. 이것 없이는 그 관직은 결코 위엄 있게 이행할 수가 없다. 그러니 자신의 임무를 잘 이행하기 위해서 거기서 필요한 명예를 보존하라. 공경을 받으려고 닥달해서는 안 된다. 이는 그대의 재능에서 나와야 한다. 자신의 일에 법석을 떠는 사람은 많은 공적을 쌓을 수 없다. 그는 곧 그 관직의 위엄이 자신의 어깨를 짓누르는 과중함으로 나타나고야 말 것이다. 불평하지 마라. 모든 것을 악으로 모는 음울한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한 것, 할 것을 모두 저주하는 자들이다. 이는 비열함에서 나온다. 게다가 열정까지 가세하여 모든 것을 극단으로 몰아붙인다. 반대로 고귀한 심성의 사람은 일부러 과실을 눈감아줌으로써 매사 용서할 줄 안다. 남들과 잘 어울려라. 타인과 잘 지내는 것은 온전한 사람이 되는 지름길이다. 교제는 흥미롭고 효과적인 것이다. 취향과 관습을 서로 나누고 정신 의견까지도 적절하게 나누게 된다. 예리한 자는 자기보다 나은 자와 어울린다. 의견 교환에서도 서로 무리 없이 적당한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 대립되는 것들의 교착과 상호작용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보존한다. 친구와 신하를 선택할 때 지혜를 신중히 이용하라. 상호 대립하는 것을 잘 결합하면 안전하고 균형 잡힌 중도를 걸을 수 있다. 친구를 가져라. 이는 또 다른 삶이다. 어떤 친구라도 자신에게 얼마간은 도움이 된다. 좋은 친구들 사이에 있다면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린다. 친구는 그만큼 가치가 있다. 그러나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는 그들의 마음을 사야 한다. 이때 호의만큼 더 강력한 마술은 없다. 최고의 방법이다. 우리가 무엇을 얻을 때 그 중에서도 제일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타인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우리는 어차피 친구들 사이에서 적들 사이에서 살아야 한다. 호의적인 친구를 얻으려고 노력하라. 그러다 보면 나중에 그들 중 몇 명을 그대의 신뢰자로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랑과 호의를 얻어라. 호의를 통해 호의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사람들은 자기의 가치만을 존중해 남의 호의를 경멸한다. 경험자는 남의 호의 없이 이루는 일이 아주 멀고 험한 길임을 안다. 호의는 모든 것을 원활하게 하고 보완해준다. 용기, 성실, 학식, 총명함 같은 좋은 성품이 늘 전제되는 것은 아니다. 심지어는 그러한 완벽한 성품은 애초부터 타고난 것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호의는 일에 잘못이 있더라도 이를 일부러 간과하고 보호해준다. 물질적, 심적으로 화합할 때 친척, 국민, 국가의 화합까지 생겨난다. 행복할 때도 불행을 잊지 마라. 행복할 때는 주위에 호의를 쉽게 살 수 있고 우정도 넘쳐 흐른다. 그래도 불행할 때를 대비하라. 불행할 때를 위해 친구를 사귀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라. 지금은 평가되지 않는 것이 언젠가는 귀하게 여겨지리라. 미련한 자는 행복할 때 친구를 두지 않는다. 행복할 때 친구를 모르면 불행할 땐 친구가 그대를 모를 것이다. 지인들의 결점에 익숙하라. 그래야 할 의무가 따를 때는 어쩔 수 없다. 주위에는 같이 살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한 성격의 소유자도 있다.
그러나 지인들 없이 혼자 살 수는 없다. 그렇다면 추한 것에도 익숙해지듯 그들의 결점에도 익숙해지는 것이 현명하다. 지인들의 결점에 익숙해지면 아무리 끔찍한 상황에서도 결코 분별력을 잃지 않을 것이다. 처음에 그 결점이 경악스럽겠지만 점차 그 추함도 우리 눈에 익숙해진다. 결코 자신에 대해 다 아는 듯이 말하지 마라. 자화자찬하는 것은 허영심이고 자신을 책망하는 것은 소심함이다. 말에서 어리석음이 드러나면 듣는 자는 괴롭다. 이는 평범한 교제에서도 피해야 하지만 높은 지위에서나 회합에서는 더욱더 그렇다. 말하는 사람의 어리석음이 드러나면 상대는 그를 바로 어리석은 자로 여긴다. 현명한 자라도 남들 앞에서 말할 때 상대의 아첨이나 질책에 빠질 위험은 항상 있다. 예의를 보여라. 예의는 교양에서 기인하여 이는 모든 사람의 호의를 얻는 마법과도 같은 것이다. 반대로 무례함은 경멸과 반감을 산다. 자만에서 오면 혐오스럽고 처남에서 오면 경멸스럽다. 너무 적은 예의보다는 지나친 예의가 낫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같은 예의를 보여서는 안 된다. 이는 공정하지 못한 것이다. 적에게는 자신의 가치를 보이기 위해 의무적으로 정중하라. 그러면 적의 공경심을 유발할 수 있을 것이다. 남을 존경하는 자는 존경을 받는다. 예의와 명예는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사람 품에 안긴다. 언행에 당당하라. 당당한 언행으로서 명망과 존경을 얻을 수 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정복하는 것은 참으로 위대한 승리다. 이는 불손이나 나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천부적 재능과 탁월하고 당당한 권위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어리석은 짓을 저지르는 자가 어리석은 게 아니라 저지른 후에도 그 어리석음을 덮을 줄 모르는 자가 어리석다. 때론 자신의 장점도 감춰야 한다. 누구나 잘못을 저지르지만 차이가 있다. 현명한 자는 저지른 과오를 숨기고 우둔한 자는 저지르기도 전에 떠벌린다. 우리의 명망은 행동력보다 신중함으로 얻어진다. 순수하지 못할 바에는 조심이라도 해라. 자신의 과실을 친구에게조차 털어놓지 마라. 가능하면 자신에게조차 감춰야 한다. 자신이 저지른 과오를 잊어라. 그 편이 나 자신에게 지극한 도움이 될 것이다. 남들이 원하는 사람이 되라. 남들에게 큰 호의를 얻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특히 현명한 사람들의 호의를 얻는다면 큰 행운이다. 보통 사람들의 호의를 받는 확실한 방법은 자신의 재능과 탁월함을 보이는 것이다. 행동으로 마음을 끌 수 있다면 대단한 일이다. 호의를 얻으면 모든 것을 통해 자신의 장점을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 만들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직위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직위가 우리를 필요로 한다. 고상하고 자유로운 매력을 가져라. 이것은 재능에는 생명, 말에는 호흡, 행동에는 영혼, 명예에는 장식과 같은 것이다. 그 밖의 완벽함은 천성에 붙은 장식과 같다. 고상하고 자유로운 매력은 완전성의 장식이며 자연의 절대적인 선물이다. 이는 교육 덕택이 아니며 교육보다도 우월하다. 그 매력은 민첩하며 대담하기까지 하여 자발적이고 완벽함을 더해준다. 고상하고 자유로운 매력 없이는 모든 완벽함은 죽은 것, 모든 우아함은 서툰 것에 불과하다. 그것은 용기, 지혜, 신중, 위엄을 능가한다. 그 매력은 어려운 일을 없애고 우아한 동작으로 난처한 일을 헤쳐나가는 자랑스러운 지름길이다. 행하라.
그리고 그대의 행동을 보여줘라. 사물은 실제 모습보다는 그 외양으로 평가된다. 값어치를 지니고 있으면서 그것을 밖으로 내어 보일 줄 알면 그 값어치는 곱절이 된다. 때로 보이지 않는 것은 마치 없는 것과 같다. 정의는 그것이 정의로 보이지 않으면 존중받지 못한다. 거짓이 난무하고 사람들은 외양으로만 사물을 판단하지만 내면의 가치를 다른 이에게 표출하는데 그만큼 손쉬운 방법도 없는 것이다. 훌륭한 외양은 내면의 완벽함을 알려주는 최고의 보증인이다. 고귀한 심성, 관대한 정신, 폭넓은 아량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이러한 것들이 아름답게 표현되면 그 성품은 찬란하다. 이 고결한 심성을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는 정신의 위대함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그는 적을 좋게 말하고 그에게 더 나은 행동을 보인다. 복수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조차도 그는 자신의 위용을 보인다. 즉, 그 복수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의 직전에 예측하지 않았던 관용으로 그 복수를 바꾸는 것이다. 이 뛰어난 수완은 외교의 꽃이다. 그는 결코 오만하지 않고 승리에 도취하지 않는다. 승리의 공을 얻어도 그의 우아한 심성은 이를 자랑하지 않는다. 인생에 필요한 것을 배로 구비하라. 그러면 생활 역시 2배의 가치를 지닐 것이다. 아무리 좋은 일도 그 일에서만 집중하거나 매달리거나 국한시켜서는 안 된다. 사람은 모든 것을 곱절로 가져야 한다. 달이 차면 기울듯 인간의 연약한 인생 속에서 사물의 모습은 얼마나 더 모습이 바뀌겠는가. 이처럼 사그라지기 쉬운 인생을 탈없이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사는데 필요한 것들을 충분히 저장해야만 한다. 조물주가 우리에게 신체의 중요한 부분인 팔과 다리를 둘씩 주었듯이 우리는 인생의 의지가 되는 것을 곱절로 갖추는 기술을 가져야 무난한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다. 자신에게 만족하라. 늘 자신에게 만족했던 고대 그리스 철학자 디오게네스는 죽었을 때 자신 안에서 모든 것을 갖고 있었다. 자신에게 로마 제국과 전 세계를 줄 수 있는 만능한 권력이 있다면 스스로 그러한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하라. 그러면 혼자서도 살아갈 능력이 있을 것이다. 자기 자신의 오성보다 더 큰 오성은 없고 자신의 취향보다 더 올바른 취향은 없는데 누구를 더 아쉬워하겠는가. 자기 자신에게만 의존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최고의 존재일 수 있으며 최대의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